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오후 8시 20분 영상 녹화 중에 있고요. 일단 어제 좀 이슈가 또 있었죠. 제가 이제 영상을 매일 업로드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좀 피드백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 뭐 요즘 이제 레카나 뭐 이런 정보 발빠른 크립토 쪽에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채널들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정확한 경제적인 이제 관점에서, 그러니까 크립토 말고 조금 더 이제 더 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래서 굳이 그런 얘기들은 안 하겠습니다. 뭐 CPI가 어쨌고 저쨌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제 시장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은 음 어제 비트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자세히 보면은 한 10% 정도 좀 떨어진 거죠. 이게 또 많이 떨어졌다고 좀 느껴지는 게, 낙폭 그 체감이 되게 컸던 게 뭐냐면은 어 추석을 이제 끼고 요 며칠 사이, 그러니까 추석 전 며칠 전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번지대 느낌으로 조금 더 하락, 낙폭의 체감이 좀 컸다. 하지만 지금 구간 자체는 지금 9월 들어와서 딱 어, 평균 가격 2만 언저리 정도 되는 가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더 많이 올랐었잖아요. 최근에 요 한 일주일 사이, 1, 2주 사이. 근데 이제 그거 다 반납하는 느낌으로 좀 더 많이 낙폭이 있었고,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더 올랐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오히려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 좀 더 방어를 잘 해주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들이 겹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히려 상승을 했다라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레이븐 코인이 조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오히려 하방이 없었죠, 거의. 그래서 이유가 뭔지 하고 좀 커뮤니티에 이제 떠도는 거는, 레이븐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 이제 포스트 전환이 되고 나면은 그 채굴자들 해시레이트 이런 파워가 분명히 옮겨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디냐, 그 분명히 이제 그거 그런 이제 힘들이 이제 몰려가는 곳에 어,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원래는 지금 이제 좀 거론됐었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많이 언급이 됐었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채산성이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수익이 많이 안 난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다른,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말고 다른 알트코인들을 알아보다가 좀 눈에 들어온 게 레이븐 코인이다 라고 해서 이제 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채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이제 말로는 그래요. 이더리움이 만약에 채굴을 똑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10개, 그러니까 10개가 아니라 비중으로 치면은, 가격 비중으로 치면은 이더리움이 10 채굴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절반 정도, 대략 5 내지 그 정도. 그리고 레이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8에서 9 정도가 이제 태산 그 비율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많이 오르는 감이 있다. 최근 뭐 그래프 보시면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6월 저점 대비 거의 5배 까지도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건 맞죠. 그리고 요거 말고도 루나가 또 이제 이슈가 있죠. 루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다가, 예, 오늘, 특히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요것도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비트건, 이더건, 뭐 알트건, 뭐 이렇게 좀 많이 오르는 알트 혹은 많이 내리는 알트들 다 보시면은 각자 개별 이슈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뭔가 사이클, 뭔가 유동성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개별 이슈들, 호재는 호재대로 아니면 악재는 악재대로 좀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만큼 좀 어렵고 대응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슈가 있죠. 루나 이제 도건이 그 뭐야, 체포영장인가? 거기 이제 발부가 되면서 이제 국내로 체포를
한다라고 이제 글로벌 기사가 뜨면서 이제 요게 하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을 막상 또 해보니까 되게 크게 느낄 수 있겠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이고 이제 한국에서 다루잖아요, 이런 기사들을. 그렇기 때문에 뭐 되게 많이 봤었고 뭐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루나가 좀 많이 이제 투입이 되는 이제 해외 자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국내 기사들을 좀 쉽게 접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체포 영장이 됐다 이렇게 딱 뭔가 굵직한 타이틀이 나와야 좀 반응을 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런 큰 기사 나오니까 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루나 클래식 할 거 없이 이제 루나 패밀리 친구들이 루나 생태계 이제 친구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이제 뭐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는 아마 보시면은 막 저점 대비해도 많이 올라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정도로 보면 되나요? 저점 대비 아직 좀 많이 높다. 그래서 루나 클래식이 조금 더 오히려 도건 이런 거에 영향을 조금 덜 받았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해외 애들은 진짜 도건이 뭐 안 잡히고 막 그냥 계속해서 이제 루나 생태계를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하는 좀 그런 뷰로 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같이 올라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루나 펌핑 자체가 일각에서는 이제 테라 쪽에서 이제 물량 이동을 하면서 같이 올린 거다, 눈치 봐가면서 올린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세력들의 장난질도 있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본인의 이제 수익으로 잘 활용을 하고 기회로 이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또 이제 그 루나 그 설거지에 당한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코인들은 이제 몰빵 절대 금지 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또 비트 방향성에 대한 이제 뷰 뭐 뻔하죠. 뭐 상승, 하락, 횡보 요거 세 개인데요. 어떤 느낌으로 좀 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좀 긍정회로를 많이 돌리는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계속 바닥이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전 사이클 형태들만 봐도 비교를 해봐도 지금이 바닥임이 분명하다. 이거 뭐 차트 상을 떠나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온체인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 되게 많잖아요. 크립토에서 쓰는 지표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봐도 지금이 굉장히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언저리 17,000에서 2만 언저리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분명히 또 좋은 수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희망 회로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 단기 상승은 할 것이다. 근데 이제 23,000 언더까지는 오를 수 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그러니까 직전 이제 반등보다 낮은 그 고점을 새기면서 다시 하락을 계속할 건데, 하락은 대략 뭐 17,000 언더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사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10월로 보고 있네요. 10월은 너무 빠르지 않나? 10월, 10월 말고 오히려 변동성이 온다고 하면은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니다. 또 10월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하락이 올 수도 있겠네요. 10월에는 왜냐면 이제 또 4분기 이제 실적 발표 이런 게 있고, 대신에 이제 금리 인상은 없죠. 금리 인상이 11월, 12월 어떻게 좀 예측이 되는지 10월에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설명이 아니라 갑자기 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하락 뷰죠. 제가 뭐 가끔씩 가져오는 이제 이 분석가인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7,000달러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락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관점이 많이 다를 텐데, 저도 사실 제가 뭐 얼마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은 또 이제 많이 참고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13,000 언더? 13,000 맞나요? 제가 말했던 게? 그 정도까지 온다면 진짜 좀 강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물론 그 13,000이 오지 않더라도 저는 제 나름대로 플랜이 있기 때문에 매수는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능성 자체를 최하단 구간 자체를 13,000으로 보고 그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시드를 적절히 배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시드 지금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 좀 맞게 분배를 잘 하시고 비트 비중을 좀 많이 늘려가세요. 비트 비중 많이 늘려가세요. 저는 이더는 잘 모르겠어요. 이더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더보다는 비트, 무조건 비트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한번, 요거 아까 이슈였죠. 테라 이슈였고, 요것도 테라 이슈였고요. 요거는 이제 그 서칭 플랫폼별 코인게코, 코인마켓캡 별 이제 좀 핫한 이슈되는 코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루나 형제들 있고요. 그리고 에브모스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좀 추천 코인으로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에브모스가 있는데 이건 아마 거래량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의미가 없고, 에브모스 아마 1달러대 구간 오면 조금 그냥 매수해볼만 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데, 요게 지금 그 발행량, 유통량 이런 게 정확하게 오피셜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접근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다음 사이클에 좀 언급이 될 수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레이븐 와 있네요. 확실히 레이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주식으로 치면 테마주 같은 좀 느낌이죠. 이게 어떻게 또 정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니어 있고, 코스모스 있고, GMX 같은 경우는 아비트럼 생태계입니다. 요거 말고는 뭐 딱히 이렇게 뭐 볼만한 게 없네요. 갤코인 요거 지금 리브랜딩 이름만 리브랜딩 했고, 요것도 추천 코인에 있었죠. 요런 애들 잘 그 서칭해 보시면 이제 물량 유통량 굉장히 좀 많이 풀리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피해서 이렇게 좀 뭐 소액 매집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체인별, 플랫폼별 덱스 거래소를 좀 저기 해놨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팬케이크는 이제 분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쪽 수합 거래소죠.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오스모시스는 코스모스 쪽이고요. 그리고 1인치라든지 뭐 커브, 밸런서 같은 경우 뭐 다 스시수합도 마찬가지 이더리움 맞죠. 레이디움은 이제 솔라나 쪽, 퀵수합은 어딥니까 여러분? 폴리곤이고요. 바이수합, 비수합 같은 경우도 이제 분부 쪽으로 돼 있죠. 맞나요? 트레이더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발란체고요. 마이야르, 미야르, 마이알. 요 애는 이제 그 뭐야 엘론드 쪽 이제 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나름 상승장에서는 이제 약간 분류해가지고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이렇게 생태계 내에서 좀 대표적인 DF 알아두는 정도로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위라든지 앱토스 이런 생태계들이 또 확장될 때 이거 말고도 많겠죠. 근데 이런 생태계 확장될 때 이렇게 좀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시총이 낮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좀 되게 싸게 만약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곡괭이 코인, 곡괭이급의 어떤 유통량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좀 제외하고는 초반에 좀 전략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봐두시면 좋고요. 요 이슈가 있었죠. 스타벅스랑 뭐 폴리곤이 되게 대기업들이랑
컨택을 잘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구상을 잘 하더라고요. 저번에는 뭐 디즈니도 있었고 이번에 스타벅스도 있었고 뭐가 많았죠. 근데 뭐 이게 얼마나 어떻게 한다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마케팅 수단으로 우리 열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무려 스타벅스랑 할 거야. 스타벅스 입장에서도 우리 폴리곤이랑 뭐 할 거 같아. 뭐 NFT 뭐 이런 멤버십 할 거 같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 좀 우리한테는 희망요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모르죠. 혹시 모르죠.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그거 뭐 등록하는 이메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등록해 보시고 추후에 뭐 스타벅스 정도면 민팅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뭐 하이프가 꽤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 가져 보시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제가 저저번 영상인가 언급드렸었는데 뭐냐면은 그 노드 있잖아요. 노드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뭐냐면은 뭐 이스크라라든지 아니면 미리아 노드라든지 아니면 좀 더 마이너한 좀 뒷부 프로젝트들을 해서 따라한다고 나름 이제 네트워크 노드 뭐 실제 뭐 그런 노드도 아니지만 약간 그런 형태로 음 좀 준비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저번에 같이 여러분이랑 볼 때 300대 300 몇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많다기보다 남은 게 팔리지 않았던 게 몇 개 있었어 더 있었는데 보면 막 팔리고 있더라고 이게. 근데 난 사실 이거 누가 사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사실 비싸잖아요. 되게 7,400불이면 지금 거의 돈 1,000만 원인데 뭐 한 시드가 10억 정도 있으면은 1,000만 원 정도 투자, 그러니까 1% 정도 되는 거죠. 시드 10억도 사실 1,000만 원 시드 좀 아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닌 분들이 아마 그보다 이제 적은 시드의 이제 분들이 아마 사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시기에 이런 시드를 좀 쓰는 게 나중 가서 진짜 많이 후회되고 아까운 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자제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막 투자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뭐 어디에다 투자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뭐 메이저,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메이저에 물리면, 그러니까 메이저로 하면 뭐 비트죠. 사실 비트 말고는 뭐 의미가 없고, 사실 지금 물리더라도 비트에 물리는 거 말고는 지금 좀 이렇게 이거 한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괜찮을 것 같은데도 희망회로잖아요. 사실 뭔가 근거가 없고 보여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투자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아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디스코드 방 한국 그 방 가가지고 눈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희망회로를 돌려 자기들끼리 미리아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희망회로 돌리는데 막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채널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뭔가 망상회로를 통한 뭔가 시드 투자 남용 이런 거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굉장히 적은 확률로 뭐 잘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이 7,400불 가지고 이 이스크라 코인이 나오면 거기 넣는 게 낫다고. 오히려 저점에서 그거 줍는 게 훨씬 낫다. 만약에 나중에 잘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훨씬 더 효율 좋은 투자다. 굳이 지금 미련하게 장도 안 좋은데 막 이렇게 시드 날려가면서 투자할 필요 없다. 이게 지금 뭐 제가 이제 노드를 어 대표로 좀 이렇게 말을 한 건데, 노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막 코인들 막 뭐 좋대 해가지고 사는 것들 있죠. 알트코인들 다 포함입니다. 내지는 뭐 ICO, IEO 아니면은 뭐 좋다더라 해가지고 막 어디서 선동당해가지고 사고 이런 거 진짜 절대 네버 좀 주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고. 또 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저번에 FTX랑 이제 바이낸스 대놓고 이제 좀 그런 썸씽이 있었는데 이제 후업이랑도 협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이 과연 어떻게 좀 도약을 할까 좀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노리는 거는 호흡이나 이런 애들 노리는 거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거래량도 많고 이제 뭔가 한국
원화에 대한 좀 그런 목마름이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좀 그런 트래블로 이런 이슈로 막 규제도 있고 해가지고 막 쫓겨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분명히 들어오려고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들어오려고 할 텐데 이제 그게 지금 부산에서 되게 좀 열린 그런 느낌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도 후오비 코리아만 해도 마찬가지. 후오비 코리아가 이제 뭐 후오비랑 좀 저기긴 한데 이제 대놓고 원화 그 계좌를 못 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욕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분명히 뭔가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가 한국, 그러니까 바이낸스 코리아 이런 걸 오픈을 했어. 그러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다 듣더라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인가? 그리고 아직 이제 좀 저는 좀 더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음, 바닥은 사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바닥이 진짜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최근에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좀 욕심이 나는 거죠. 하락에 대한 베팅인데 조금 더 한 번 더 떨어지고 하락을 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선고가 된다면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때 사면 지금보다 수익률이, 그러니까 똑같은 10만 불이라고 하더라도 내 평단이 지금 2만 일 때랑 15,000 이하일 때랑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조금 이제 매수를 주저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분명히 현명한 투자자라면, 저는 현명한 투자자는 아니에요. 현명한 투자자라면 조금 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좀 아직도 시장에 대한 광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어제 정확하게 좀 느꼈던 걸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좀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그 어떤 CPI 때문에 사실 어제 되게 막 이렇게 시장이 난리를 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막 뭐 여러 뭐 사이트만 봐도 CPI 어제 기준으로만 해도 이제 CPI가 뭐 8이면은, 그러니까 8대 8 땡땡이면은 되게 공포일 것이고, 뭐 앞에가 7로 바뀌면은 호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막 되게 올랐었던 건데,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아직도 약간 좀, 그러니까 좀 정신 못 차린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은 뭔가 아직 그 파티에 젖어가지고, 그 상승 마약에 젖어서 돈잔치로 인한 어떤 그 광기가 아직 좀 아주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왜냐면 그 0.1포인트에 대한 수치의 차이가, 그 갭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저만 해도 뭐 0. 그러니까 뭐 8과 7.9의 차이를 모르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7.9면 되게 좋은 거고 8이면 별로 안 좋은 거야. 이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 그렇게 읽혀지는 개념 자체, 그리고 그런 반응 자체가 아직도 좀 광기인 것 같다라고 좀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 수치들을 대하는 시장의 반응이 좀 광기라는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측치에 대해서 좀 높게 나오면은 하락. 그러니까 절대적인 예측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측치가 이제 높여 놓고 낮게 나오면 또 상승.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도 좀 광기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광기들이 진짜 다 죽고 거래량도 좀 많이 줄어들고 시장에 대해서 좀 그런 변동성도 많이 죽는 그런 시장이 된다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그런 용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
뭔가 근거, 뭔가 뭐 유창한 근거가 아니더라도 저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좀 그런 뷰들을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좋아요 하나씩 눌러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네, 또 4분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지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분할로 접근하시고 이제 기간도 분할, 그러니까 가격적인 거에 대한 분할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간적으로도 좀 분할로 내년 1분기, 2분기 그리고 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선고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안녕.